자, 오늘 국회 법사위가 야당 단독으로 최상병 특검법 심사에 돌입했어요. 네. 이 얘기 좀 해보죠. 아, 네. 저는 너무 잘 됐다고 보고 너무 잘 이게 됐어요. 21일 날 그래서 일단 증인을 12명을 지금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특검법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자들의 진술 한번 다 들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들이 판단하겠다. 이래서 이제 이 입법 청문회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박정훈 대령 나와서 증언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도 온다고 했고요. 임성근 씨도 온다고 했잖아요.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온다고 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이제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박정훈 대령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부역하고 있는 사람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나와도 다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정훈 대령 혼자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와 있는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참 기회가 와서 오히려 너무 좋다. 네, 이런 생각 네.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제일 저는 궁금하게 생각한 사람이 유재은이에요. 왜냐하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여기에서 거짓말을 해서 이 정권에 부역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이시원 그 비서관하고 나는 통화돼서도 처음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입니다만 사실은 아닐지 몰라도 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많은 전화가 오고 간 게 확인이 되었고 그런 게 다 확인이 되고 객관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모르세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걸 일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뭔가 사리 분별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종섭 전 장관이 계속해서 회의를 할 때 유재은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혼자서 암만 그래도 뭐 합리적으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런 평가를 받던 사람이 이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 와중에 내가 보기 변질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말을 조사할 때 처음에 거짓말 내가 보기엔 거짓말 이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빼박인 증거들이 나오니까 차마 거짓말을 뻔뻔하게 임성근이처럼 못하고 그냥 본인이 일단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걸 보면 태도가 네. 또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아주 뭐 청문회가 치열해질 전망이라고요. 정말.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청문회 하면 이제 청문회 스타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의원 시절에 초선 시절에 그때 이제 50 청문회를 해가지고 뭐 정주영 회장도 속된 말이 조지고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인기 스타덤에 올랐잖아요. 청문회 네. 스타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국회에서의 그 증언에 관한 법이 적용이 돼서 이제 다 선서도 하고 이제 처벌을 감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이번 청문회가 좀 더 국민들 앞에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으로서 저는 뭐 많은 스타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어차피 특검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이 공수처 아주 꿈틀꿈틀 엉덩이가 무겁고 굉장히 그 더디거든요. 이 더딘 수사에 대한 좀 압박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가 좀 유의미하게 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제 공수처가 사실은 수사를 하고 싶어도 이게 지금 너무 인력이 모자라. 실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별로 없고 너무 압력을 세게 받아가지고 네. 현실적으로 사실 일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빨리 인원 보강이 좀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청문회 출석을 예고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를 했고, 그죠? 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각자 입장에 따라서.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박정훈 전 단장은 이 과정 VIP 경로설 실체까지 뭐 내가 자세히 진술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양쪽이 벼르고 있잖아요. 네. 우리 변재 대표께서는 이거 어떻게 이 돌아갈 사람들이 것 과연 나올까 이거 아마 나온다고 했잖아요. 당일날 아마 현장 시간까지 봐야 될 겁니다. 이게 그래요? 박정훈 단장 무조건 나오고 아니 제 말은 이 장관도 나오죠. 이종섭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나올까 좀 의심스러워요. 자기들도 억울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나와서 나 얘기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글쎄 말들이 안 맞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한데 그래서 바로 이게 우리가 이 청문회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모순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실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지 뻔하잖아요. 네. 특히 이종섭하고 임성근이 무슨 말할지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모순되는 증거들을 다 하나씩 딱딱딱딱 거짓말할 때마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위증죄를 처벌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선서를 한 다음에 증언을 하고 나면 위증죄를 처벌을 받지만
검찰이나 그동안에 뭐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에 대해 처벌을 안 받아요. 왜? 선서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입법청문회가 중요하다는 건데 국회에 와가지고 할 때 보통 이제 선서를 하게끔 하거든요. 네. 그 이때 만약에 이종섭이가 와서 거짓말을 썼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전현희 법사위원이다. 그러면 당시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서로 모순되는 얘기들을 딱 해주고 박정우 대령이 와가지고 딱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정확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것과 비추어가지고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보면 이러이러한데 너는 왜 거짓말하고 있니? 이제 이렇게 말을 쳐줘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말하는지 그 사람이 정말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생각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근데 그 거짓말했다는 것을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이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위증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기억하는 것과 반하는 진술을 하면 사실은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그럼 누가 그것이 거짓이라 위증을 했다라고 요거는 이제 신고해요? 이 검찰 수사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미 재판 때 박대령 재판 때 나가서 한 말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도 다 안 맞는 게 많거든요. 다 안 맞는 엮어야 게. 그럼 여기서 그동안에 진술한 거랑 여기 나와서 한 말이 틀리게 되면은 그렇죠. 일단 진짜 걸리죠. 여기서는. 아 그래요? 그 자료가 워낙 많이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요. 거짓말 잡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나올까가 제일 궁금하고 막판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실제 이종섭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종섭이 그 자리에 안 나올 거다 이걸 걱정하는 거고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의 거짓말을 또 잡을 증거는 하나는 많다. 나와서 대답을 뭐 재판과 뭐 수사 연관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하겠다고 그럴 수도 있어. 나. 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야. 답을 안 하고. 이 거짓말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나 지금 수사 중이어서 이거는 답변 못 하겠다. 이러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래. 이렇게 가서 질문 10개 중에 9개는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그 말만 네. 반복할 네. 가능성이 아, 있고요. 그거 앵무새.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좀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저는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게 윽박지르면서 화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무슨 시장 도떼기처럼 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은 잘 안 와닿거든요. 좀 냉철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상대방을 우리 뭐 법정에서도 증인 신문할 때 뭐 목소리 크게 한다고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관객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판단할 능력을 갖고 보니까 그럼요. 저는 그 신뢰를 가지고 좀 냉철하게 좀 이렇게 증인들을 아주 그냥 코너에 잘 몰아가는 이런 실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이 하는 그 지휘, 이 청문회 지휘가 매우 중요하고요. 네. 법사위원들이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아, 우리가 변호사들이 재판할 때 증인신문하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신문이라고 하는 걸 상대방한테 받아가지고 내가 반대 신문을 하게 되면 나는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할지 예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신문을 먼저 만들어서 물어봐요. 그러면 원래 신문하려고 했던 사람은 법정에서 즉석에서 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걸 듣고 그것이 무엇이라는 걸 옛날 질문하고 연결해가지고 또 탁탁 쳐줘야 돼요. 그거 진짜 머리가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고 정말 제대로 해야 말도 되거든요. 잘해야 돼. 말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리적 모순인지 아닌지를 머릿속으로 즉각적으로 계산해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 법사위원들이 바로 그런 일을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들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아주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박정훈 대령이나 이종섭 전 장관이나 임성근처럼 이미 본인의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서 예상 문제를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는 애가 실력이고 이번에 그런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저는 이번 입법청문회가 매우 중요한 네. 보물 창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도 이르면은 뭐 이번 주에 추진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모든 권한을 걸 다 하는 하겠다라는 의지고, 결국에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맞아요. 특검을 환기시켜서 특검으로 가는 이제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